히든스타 더블 매치에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은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히든스타 더블 매치의 시즌 1을 마무리하는 날인데요. 시상식이 진행이 됩니다. 과연 어떤 전문가가 1위의 영광의 1위를 차지했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고요. 먼저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3.47포인트, 0.70% 상승한 1947.56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4% 오른 645.18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약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른바 빵주라고 불려주는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와 구글 이 4개의 주요 기술주들의 하락세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들 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상방 압력을 더욱더 높여주는 역할을 했지만 이 실적을 앞두고 나서 불안감으로 시장의 하방 압력을 더욱더 높여주는 역할로 뒤바뀌어졌습니다. 이 반대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약세 흐름을 보여줬던 가치주들, 경기 민감주들이 반등에 나서면서 시장을 더욱더 이끌어가려고 하는 노력이 보여졌는데요.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이제 시장은 경제 재개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포드와 GM 등이 다음 달 18일부터 미국 내 공장 재개에 나선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텍사스주나 조지아주와 같은 이 미국 내 일부 주에서는 이미 경제 재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동안 코로나19의 사태가 더욱더 심각했던 뉴욕과 뉴저지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경제 재개에 대한 이야기, 그 계획 수립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 나오면서 경제 재개의 기대감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도 이러한 영향으로 긍정적인 흐름 보여줬는데요. 이에 더해서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을 선방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중국의 최대 정치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양회가 다음 달 21일에 개최하는 것이 확정이 되면서 시장의 상방 압력을 더욱더 키울 수 있었습니다. 긴 연휴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짙게 나타나긴 했지만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내면서 연휴를 앞둔 오늘 마지막 거래일 굉장히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 더블 매치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류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시즌 1등 우승자의 VIP 체험권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체험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끝까지 긴장을 놓칠 수 없었던 히든스탁 더블 매치 시즌 1의 우승자 과연 누가 차지를 했을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히든스탁 더블 매치. 더블 매치의 더블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 개인전과 팀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더블 매치. 둘, 팀 수익률을 2배로 챙겨갈 수 있는 히든 종목. 수익률 더블, 재미도 더블. 히든스탁 더블 매치 어떤 대결인지 살펴볼까요? 가장 중요한 개인전은 2개월 동안 각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우승자를 가리게 되고요. 팀 대결은 주간 단위로 총 8번 승부하게 됩니다. 이긴 팀은 매주 금요일 팀 히든 종목을 추가로 편입할 기회를 얻는데요. 이 종목은 팀원 각자의 포트폴리오에 동시에 편입되니까 팀 수익률 기준으로 수익도 2배, 손실도 2배가 되겠죠? 나의 우승과 팀의 승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치열한 전략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심사위원 전문가님 일단은 우승을 차지하셨습니다. 저희 최종 수익률 확인해보고 왔는데요. 우리 심사위원 전문가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총 누적 수익률이요. 바로 376.11%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마이너스 200%까지 갔을 때 한번 역전의 드라마 써주시면 안 되냐라고 했는데 역시나 우리 전문가님 정말 대단합니다. 막판에 올라서면서 어제 1등을 차지하시고 오늘 최종 우승을 차지하셨습니다. 자, 다른 전문가분들도 정말 대단하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시즌을 시작하고 났을 때 시장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장이 펼쳐졌었는데요. 우리 전문가분들 하락장에서는 그 하락장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종목을 또 소개를 해주셨고 또 반등에 나섰을 때는 그 반등세를 가지고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소개해 주시면서 우리 암행원사 전문가님도 343.31% 그리고 닥터건 전문가님 230.58% 그리고 양계배 전문가님 150.10%의 누적 수익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전문가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최종 우승자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그 영광의 주인공 스튜디오로 모셔볼게요. 심사인단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아유,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미스코리아 같아요. 진심으로 네,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유리지만 크리스탈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네. 우승 트로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아, 네. 이렇게 네. 하고 있으면 되나요? 네, 너무 네. 너무 예쁘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트로피를 언제 제작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네. 어제 굉장히 좀 이렇게 등락을 또 그랬었잖아요. 근데 오늘 드디어 우리 심사인단 전문가님 오늘 더욱더 아름다우십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심사인단 전문가님 9주간에 또 우리가 이렇게 수익률 게임을 했는데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너스 200%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그때 굉장히 올라갈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 376.11% 조금만 있으면 400%도 달성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믿어주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었을 그런 레이스였다고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3월달 굉장히 급락장에서 오랜만에 방송 복귀했는데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서 굉장히 좀 내적으로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마무리를 잘할 수 있게 이렇게 잘 되어서 너무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처음과 마찬가지로 지금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좋은 수익으로 항상 말뿐만 아니라 항상 현실적인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방도 난리가 났고요. 아무래도 우리 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정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우리 심사위원 전문가님을 따라서 투자하신 분들도 정말 많으실 것 같고 그래서 행복한 수익을 얻어가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우리 1등을 차지하신 우리 심사위원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 싹 파헤쳐 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심사인단 전문가님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포트폴리오 전략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사인단 전문가님을 1위로 올려준 베스트 5 종목을 뽑아봤는데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5위입니다. 바로 넥스트비티인데요. 레몬과 톡텍을 뒤을 인수합병 관련된 후속 테마주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헬스케어까지 포괄하면서 급등이 기대된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4월 22일에 급등을 하면서 대량 거래량 수반하면서 쭉 올라갔죠. 최종 수익률 36.29%를 기록했습니다. 자, 4위 종목은요, 바로 DPC입니다. 우리 매수 다음날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심사인단 전문가님이 1위로 올라설 수 있도록 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종목인데요. 중국 관련해서 한류의 대장인 BTS 관련주로 신고가 경신이 기대가 된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바로 쭉쭉 올라갔습니다. 최종 수익률 37.75%를 기록했습니다. 3위는요, 자연과 환경입니다. 한미 방위비 협상이 시작된다. 그리고 도시재생 관련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정책 수혜주,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종목도 잘 갔습니다. 39.76%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2위 한번 볼까요? 코미팜입니다. 목표가를요 25,000원에서 32,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시면서 우리 심상나 전문가님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었던 종목이었는데요.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로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최종 수익률 51.17%를 기록했습니다. 자, 우리 심사인단 전문가님의 베스트 히든 종목 대망의 1위는요. 네이처셀입니다. 아마도 우리 심사인단 전문가님의 이번 시즌의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나 목표가 상향 조정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가지고 가면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그리고 미 FDA 인상까지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강한 종목이다라고 하셨는데 최종 수익률 무려 66.90%를 기록했습니다. 좋습니다. 5까지만 볼 수밖에 없어가지고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는데 하나하나씩 한번 짚어볼까요? 먼저 우리 넥스트 BT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수익률 36.29%를 기록을 했거든요. 자랑 좀 해주세요. 뭐 사실 자랑이라고 하긴 좀 부끄럽고요. 왜요? 이제 좀 생각을 했던 것보다 이제 한번 출연을 할 때 한 종목씩 편입을 해가지고 뭐 어느 정도 좀 제가 원했던 그런 수익률들을 많이 내지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우선 시즌이 마감이 되면서 저에게 우승의 그런 이제 길을 잡을 수 있게 만들어줬던 종목을 차근차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넥스트비티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저항대를 돌파를 하는 구간에서 시세 분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 실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추세가 꺾이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주봉상에 어떤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까? 여전히 이 120선대 이 구간대 지지를 받아주면서 움직임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차트를 확대해서 본다면 어떤 흐름이 나와주느냐? 이 거래량 동반한 장대 양봉의 흐름이 나와줄 때마다 급등 시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조정 구간에 이 진입을 할 때는 항상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트의 패턴만으로 봤을 땐 거래량이 줄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이 상승 흐름이 나와줄 때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와줬던 그런 이제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 패턴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월봉상 60선대를 저항을 받으면서 지금 이제 이 대량 거래량이 오랜만에 들어와줬습니다. 이제 2015년도에 이 급등 시세가 나와줬던 2015년 12월 달에 94% 상승했던 그때 이후로 지금 이제 역대급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주가의 움직임이 기대가 되는 그런 패턴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즌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었다면 저는 이 종목을 정리보다는 추가적으로 뭐 보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재편입을 하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왔었겠지만 아쉽게도 시즌이 2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쉽게 이제 매도를 했던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이 패턴의 흐름을 봤을 때 이 저항대를 돌파하고 눌리고 하면서 저점을 높여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트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 조만간 다시 한번 거래량 동반의 흐름이 나와준다면 상승하는 그런 안정적이고 좋은 수익 내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PC인데요. 역시나 좋은 수익률 선물로 주셨습니다. 37.75%. 이 종목은 굉장히 짧게 또 가지고 있었다가 좋은 수익률을 또 선물로 주셔가지고 너무나도 또 짧고 강한 종목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DPC도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일단 저는 이 테마 장세에서 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 주고 이 주가 부양의 의지가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4월달 포트를 좀 꾸렸던 것 같습니다. 3월달 시작을 했을 때는 좀 안정적으로 보유하고 가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편입을 했었는데 이런 코로나가 이제 이 팬데믹이 나와주면서 증시의 하락과 함께 이런 이 패턴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일단 앞전에 이 넥스트비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흡수합병 이런 이제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최근 테마장에서 많이 나와주는 그런 이제 뭐 합병 이슈, 뭐 유증 이슈,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그런 이제 이슈들을 이제 내재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어서 일단 시세 분출이 한번 나왔었고 그 다음에 DPC 같은 경우에는 이 방탄소년단 관련된 얘기와 중국 관련된 콘텐츠를 말씀드리면서 편입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제가 한 번도 깨지지 않았던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편입할 때도 자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금요일날 편입한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그래서 화요일장에 상한가에 안착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을 어떻게 편입을 했었는지 간단하게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이슈라고 봤을 때에는 방탄소년단 관련된 이슈가 가장 강하고 이 방탄소년단이 속해 있는 빅히트가 이 국내 증시에 상장을 한다라면 그 지금의 이 빅3의 엔터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대형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DPC 같은 경우는 어떤 흐름이 나왔느냐? 과거에 이 방탄소년단 관련된 이슈가 나와주면서 상승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증시 하락과 함께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이 물량을 소화해주면서 꾸준히 우상향해주는 그리고 이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깃발을 날려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4월 24일 금요일 날 이 장마가 마고 나서 편입하고 월요일 날에 약상승, 그 다음 날에 상승, 그 다음에 오늘 장에 이제 개인들의 단타 물량 들어와 주고 이 연휴를 앞두고 이 어느 정도 이 연휴에 대한 부담감이 차트에 나와주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주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신고가대를 한번 이제 터치를 해주면서 이 구간대를 이제 물량을 한번 체크를 해주는 그런 이제 차트 흐름이 나와줬고 지금 이제 5주선대 지지를 받아주고 있고 제가 봤을 때에는 이 5선의 변곡선까지를 체크를 해봤을 때 제가 봤을 땐 오늘의 차트는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많이 깨졌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주봉 차트는 살아있는 그런 차트의 모양새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월봉상으로 제가 양음양 패턴에 대해서 무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120선대 딛고 이 종목이 마이너스 62까지 빠졌다가 이제 종가가 37%대까지 상승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꾸준히 우상향 해주면서 고가 99%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몸통 캔들의 흐름만 봤을 때 월봉상 아직까지 추세가 강한 종목이다. 그래서 추가적인 눌림이 나와준다면 저는 다음에 다시 한번 단기 접근을 해보고 싶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믿고 이 종목을 편입을 하셔서 수익 내셨던 분들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베스트 3 이 자연과 환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39.76%의 수익을 또 선물로 주셨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또 요즘 또 정책 수혜주 그리고 남북 경협에 대한 분위기가 또 나와주면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자연과 환경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자연환경은 굉장히 끼가 있는 종목인데 지금 이 시장 분위기가 받쳐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움직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환경은 처음에 이제 뭐 도시재생 그다음에 그런 정책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얘기를 늘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이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테마가 굉장히 여기에도 얽혔다가 여기에도 얽혔다가 여기에도 얽혔다가 이렇게 이 번복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을 롤링하는 주체들과 그리고 매매를 하는 저희들은 모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움직이는 그런 이제 공간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테마의 순환이 이 종목을 롤링을 하는 주체들이 빨리빨리 수익을 내고 싶다면 그 구간대에서 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떠한 구조적인 부분을 테마로서 형성하기 때문에 테마의 색깔이 자주 변경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최근에 남북 경협 관련된 이슈들이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이었다가 이 김정은 이슈가 나와주면서 방산주의 상승 그리고 이 경협주의 조정 구간에 직면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 나와주는 이슈들을 본다면 여전히 이 대북에 관련된 정책들은 약간 긍정적이고 좋고 좀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이슈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김정은 신변 이상설만 해소가 된다면 제가 봤을 땐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남북 경협주 추가 상승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추가적인 전략은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이 박스권 돌파하면서 거래량 들어와 주면 상승 나와주고 그 다음에 2차 파동 나올 때 다시 한번 박스권 지지 받아주면서 26선대 지지를 받아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 어떻습니까? 이 시장의 움직임 대비 굉장히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고 지금 5선, 10선, 20선까지 해서 단기 이평선 수렴해주면서 이 캔들이 어느 정도 좀 박스권 행보를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종목 어떻습니까? 120선대 위에서 여전히 주가 움직이고 있고 5선대 지지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 주 거래량이 많지는 이 거래일이 적었지만 이 거래량이 저번 주보다 현저하게 적으면서 어느 정도 지금 구간에서의 이런 조정폭은 시장 분위기와 이 휴일을 앞두고 이런 조정폭이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이제 좀 차트에서 나와주고 있고 월봉상 흐름을 봤을 때
지금 단기 이평선에 골든 크로스 나와주고 난 다음에 계속 깨지지 않고 주가 움직임 안정적입니다. 그 다음에 60월선 이 구간대 물량을 소화하느라 어느 정도 좀 차트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제가 봤을 땐 월봉, 주봉, 일봉상 차트가 깨지지 않았고 신변 이상설만 나오지 않는다면 이런 애소가 이런 이슈가 우리가 이 쉬는 구간대에서 한번 해소가 돼준다면 제가 봤을 때는 5월장에 다시 한번 강한 상승 노려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우리 심상남 전문가님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었던 코미팜이었습니다. 아니 그때 사실은 얼마였죠? 목표가가 25,000원에서 32,000원 너무나도 좀 뛰어서 좀 목표가를 설정해 주셔서 잘 갈까요? 라고 방송 전에 여쭤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 종목도 너무너무 잘 갔습니다. 51.17%, 50%를 넘어서는 수익을 또 선물로 주셨거든요. 코미팜도 이야기 좀 해주세요. 사실 이 종목도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자연과 환경과 유사한 그런 이제 차트의 패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참 제가 이 코미팜을 편입을 할 때 조금 더 빠르게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장이 다시 한번 저점을 찍으러 내려와 줄 것이다, 쌍바닥이다, 뭐 인버스 찍어야 한다, 현금화해야 한다. 이런 이제 그 과거에 얽매여 있는 그런 좀 뒤처진 트렌드에 많이 이제 주입이 되셔서 현금화를 하셨던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저처럼 시장을 상방이다, V자 반등이다, 제약바이오 찍어야 한다, 코로나 이슈 끝날 때까지 코로나 치료제 강세일 것이다. 이런 이제 종목군들을 외쳤던 이제 저와 같은 사람들은 3월달 시장에서 이런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대부분 50% 이상 수익을 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그때 4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제약바이오를 외치고 시장이 갈 거라고 외치고 V자 반등을 외쳤을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살짝 불신을 하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신하는 그런 구간에서 좋은 수익을 냈었던 신호탄 중에 하나가 코미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박스권대 움직임에서 돌파하면은 시세 분출 나올 겁니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봉상에 제가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N자형 파동 누누이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말하는 대로 N자형 파동이 나와줬고 60선대 구간에서 어느 정도 약조정 이후에 120선 돌파할 때 44%대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패턴의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단기적으로 50%대 수익을 내고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면 주봉상 자리가 많이 깨졌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거래량을 봤을 때는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차트의 흐름이 깨졌지만 매도 이 주가가 하락하면서 몽텅 캔들이 많이 줄어드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 주가 하락하면서 더 이상 이제 매도할 투자자들이 없다.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한번 상승하는 파동이 나와줄 때 다시 한번 기대가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월봉상 5선과 20선에 골든 크로스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60월선 때 한번 이제 저항을 맞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이 종목 이제 급등시에 나와줬을 때 대량 거래량 들어와줬었고요. 그 다음에 그 거래량의 반도 안 되는 거래량으로 조정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저는 뭐 이 시장에 변곡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변곡점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조금 이따 준비한 그런 섹터들의 종목들이 한번 움직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2차 랠리 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제약 바이오를 노리고 계신다면은 그 파동을 노려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탑 원이죠. 네이처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66.90%의 수익을 또 선물로 주셨는데요. 이 종목도요, 이 코로나19 치료제 이야기해 주시면서 소개를 해 주셨는데 어제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정말 대표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이처셀도 한번 분석 좀 해주세요. 네이처셀도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도와주시는 종목 같습니다. 진짜요? 왜냐하면 제가 네이처셀을 편입을 했을 때 이제 많은 이제 이런 주식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네이처셀을 왜 사냐? 코로나 치료제가 갈 수 있나? 줄기세포 갈 수 있나? 라고 물음표를 많이 던져주셔서
이제 저처럼 이런 제약 바이오나 코로나 치료제 파동을 미리 읽었던 사람들은 좋은 수익을 낼 수밖에 없었던 장세다라고 좀 거듭 강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77% 정도의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는데 이 종목을 제가 좀 욕심을 부리다가 66%대 마감을 한 좀 아쉬운 종목인데 이 종목도 앞전에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뭐 코미팜도 그렇고요. 네이처셀도 그렇고요. DPC도 그렇고요. 이런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 제가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이런 종목들로 좋은 수익으로 결국에는 우승까지 갈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매수 접근을 해서 한 번도 실패를 해보지 않았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을 그만큼 잘 알고 있다, 잘 보고 있다, 이런 수급이나 차트나 호가나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예측을 하면서 이런 종목군들을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종목도 이제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월 25일 날에 편입을 했습니다. 3월 25일 날이면 이때 이제 저녁에 편입을 한 거죠. 이날 저녁에 편입을 하고 다음 날에 급등하고 계속 홀딩을 외치고 이 종목의 2차 파동이 나오는 구간대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 승기를 잡을 수 있었던 그런 키워드 중에 하나였고 역시 이 종목도 상승 이후 눌리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현저히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거래량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이라는 것은 그릇대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어떠한 종목이라도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내가 어디에서 매수를 하고 어디에서 매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의 극강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을 옛날에 먹고 나왔는데 어제 매도했는 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비록 제가 이 히든스탁 더블 매치가 끝나지만 이 제약바이오 2차 파동이 나온다는 것에 대한 제 생각은 변함이 없고 꾸준히 항상 양봉을 띄우면서 올라가는 종목은 없다라고 좀 거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018년도에 그런 제약바이오의 움직임이 지금 현 시장에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제약바이오 첫 번째 상승이 나올 때 최바닥권에서부터 늘 코로나 치료제 바이오 사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서야 개인 투자자들이나 뭐 이제 주식으로서 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야 한다 하면서 개인들이 이 바닥에서 못 찍고 남들이 수익 내는 거를 지켜보다가 신용을 찍어가지고 이 신용 미수로 이 매수를 해서 이 주가가 많이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약 바이오의 이런 수급을 환기를 시켜주기 위해선 다른 테마군들이 강하게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제약 바이오는 눌림목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저는 이 종목도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 접근을 했고 당연히 저점 대비 100% 올랐으면 조정 구간은 당연지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상승 이후에 눌림목 2차 파동 다시 한번 준비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다시 한번 다져주는 구간이 확인이 된다면 다시 2차 파동 구간에서 매수 접근을 하고 싶을 정도로 움직임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을 다시 편입하는 시즌은 제가 말씀을 드릴 때까지는 사실 아직은 매수 접근할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제약 바이오 2차 파동이라든지 그 외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궁금하시다면 오늘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종목 말고 이제 다른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선취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심상남 전문가님의 베스트 히든 종목 탑5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나저나 또 제가 또 궁금한 게 그 비결이요. 그랬더니 우리 실시간 채팅방에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식은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심상남 전문가님처럼 패기, 용기도 있어야함을 배웁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우리 심사위원 전문가님의 그 1등의 비결을 한번 꼽아보자면 그런 뚝심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흔들릴 때도 흔들리지 않으셨거든요. 맞을까요? 네, 사실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 앵커님도 그렇고 우리 PD님도 그렇고 많은 스태프분들이 제가 마이너스 200까지 내려갔을 때 다들 저를 보면은 아유,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제가 걱정이 돼서 이제 제가 이 하락을 이 견뎌내야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이제 두려움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좀 걱정, 우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때문에 이제 많은 스태프분들이 고생을 하셨고
또 이제 그런 스태프분들이 저의 뚝심을 또 믿어주셨기 때문에 마무리를 또 잘 지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태프분들뿐만 아니라 뭐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더불어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참 인복도 많고 참 운도 좋았다라고 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다른 종목들도 한번 보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 포트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사실은 모두 다 거의 20% 이상의 수익률을 또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보다 조금 못 간 종목들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명문제약 한번 여쭤볼게요. 코로나19 치료제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사랑을 또 듬뿍 받고 있고 코로나19 치료제 중에서도 구충제 이슈가 나왔을 때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손실이 확정됐었거든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좀 굉장히 아쉬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종목이 제가 또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접근을 했다가 이 자리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유증 이슈로 한번 주가가 하락한 거를 보고 그 다음에 일목균형상 26선 지지를 받아주는 걸 보면서 현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좀 자금을 확대를 해서 주가 부양을 하려고 하는 그런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갑자기 제가 추천하는 날에 많은 이제 전문가 분들이 추천을 하셨고 그 다음에 많은 전문가 분들이 추천을 하시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또 신용으로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코스닥에서 신용이 아마 1위일 겁니다. 지금 11%가 돌파를 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10%대였는데 오늘 11%를 돌파를 하는 걸 보고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경종을 좀 울려야 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종목이 물론 하방으로 이 중장기 이평선을 지지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신용 물량이 많아지고 무거워지면은 이제 이 배에서 뭐 아무리 좋은 배라도 이 수용할 수 있는 이 톤수를 초과하게 되면은 배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이 수용할 수 있는 이 유통 물량이 있는데 이 유통 물량에 과하게 이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면 이 종목도 결국에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과하게 이런 무료 추천주에 비중을 싣는 부분으로 좋지 않다. 특히 신용 미수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주봉상 이 자리 깨지면 안 됩니다. 4,800원대 깨지면 안 되고요. 지금 이제 월봉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버틸 만한 구간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리가 깨지면 제가 봤을 때는 정리를 고려하셔야 한다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일단은 제약 바이오가 조정 구간에 들어가면서 그리고 다른 이제 바닥권에 있는 테마주들이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조정 구간에 들어왔지만 신용 물량 소화할 때까지는 당분간은 그렇게 강한 시탄력이 나오진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바른손 E&A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도요, DPC와 유사한 엔터주다. 중국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시즌을 마감하니까 수익 실현이 됐단 말이에요. 이 종목 5월에 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이 종목 너무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사실 저는 이 종목도 상한가 한번 가줄 수 있는 굉장히 매력도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시즌에 맞물려서 좀 아직 급등시가 나오지 않아서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도 간략하게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점진적인 우상향을 해주면서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이제 분봉을 보면은 조금 더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분봉상으로 계속 이제 차트가 이 관리가 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자리는 무엇이냐? 이슈 한번 터주면은 다시 한번 상승해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주봉상 단기 이평선 지지받아주고 있고 5선 지금 뭐 10선, 20선 지금 이제 하방으로 다 이제 깔고 가는 흐름입니다. 60선, 120선까지 지금 이제 정배열 차트 들어가려고 만들고 있는 자리고 뭐 월봉상으로 양음양 패턴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다음 달에 이 중국 양에 관련된 이슈가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이슈 받쳐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되는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심사인단 전문가님의 1등 비결과 그리고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잠시만요.
네, 저희 히든스탁 더블 매치의 가장 하이라이트 코너죠. 오늘의 히든 종목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 우리 심사인단 전문가님 1위를 찾으신 우리 심사인단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 종목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방송 중에 다루지 못한 상담 요청, 방송 후에 상담 서비스 진행될 수도 있으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체험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심사인단 전문가님의 히든스탁 더블 힌트 1. DPC도 그렇고 바른손 ENA도 그렇고요.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데 방금 전에 또 AS 해주셨을 때 양회에 대한 기대감을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같은 애 엔터주일까요? 아니요, 엔터주는 엔터는 아니고요. 아니에요? 이번에 중국 양의 이 키워드를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화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5월 달에 비트코인 반감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를 넘긴 다음에 중국 양해가 개최가 되는데요. 사실 이번에 코로나가 확산이 되지 않았다면 이번에 중국 양해가 개최되면서 디지털 화폐가 대두가 되는 그런 흐름이 나왔을 겁니다. 제가 이 방송에 오기 전에 비트코인 가격을 체크를 했을 때는 960만 원이 돌파를 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양해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디지털 화폐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받쳐주고 있는 구간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정책 수혜주라든지 데이터 3법 수혜주라든지 이런 이슈로서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전자결제 관련주라든지 뭐 보안 관련주가 5G랑 엮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한 번씩 파동이 나왔었는데, 근데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테마라는 것은 A로 갔다가 B로도 가고 B에서 C로도 갑니다. 이런 이제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테마에 엮였었던 그런 종목군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과거에 이 가상화폐가 2,800만 원까지 상승을 했을 때 이 엮였던 종목군들이 100개가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고, 결국에는 이 시장에서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상장되어 있던 종목군들 중에서 테마를 형성을 하는 것이지, 없었던 종목이 신규 상장하면서 새롭게 테마가 형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흩어져 있었던 이런 이 디지털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자리를 만들고 응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승 파동이 나온다면 근 3년 만에 상승 파동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 양의 이슈와 함께 더불어서 굉장히 강한 파동이 나오기 직전에 그런 주가의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승 기념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선물 드리려고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른 힌트 더 들어볼게요. 심사인단 전문가님의 히든스탁 더블 힌트 2. 이게 무슨 뜻일까요? 120일 이동평균선을 도전한다. 도전한다는 게 뭘까요? 뚫는다는 거예요? 네, 저번에 제가 항상 이 차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해줄 때마다 장대 양봉, 그리고 이 거래량 동반한 급등 시세가 나와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이런 종목군들 이제 편입을 하면서 이제 항상 이런 종목들이 상승 파동이 나오기 직전에 항상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서 이제 편입을 했었던 종목들이 이제 대부분 좋은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3월 달에 급락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가기 위해서 이 장대 양봉을 세워주는 구간이 필요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체감하고 계시겠지만, 아니 이 종목까지 오른다고? 아니 증권주도 오른다고? 아니 대형주도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것은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을 계속 짜집기 하면서 찾아내고 있는 게 현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순환매가 나온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전형적인 상승장의 패턴이다. 이 지금 자리에서 하락보다는 상방을 봐야 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코스피 지수인데, 이 코스피 지수 어떻습니까? 지금 5선, 10선, 20선, 60선까지 다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주봉상 어떻습니까? 상방의 10선과 이격이 아직도 좁혀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봉상으로는 어떻습니까? 코스닥은 어느 정도 60선과의 이격을 좁히면서 어느 정도 이 주가의 피로도가 느껴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지수가 60선을 도전하고 있는 가운데 종목군들은 120선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0선 아래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제 60선 아래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지금 순환매로서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상승하지 않고 있었던 섹터들을 쭉 둘러본다면 안 오른 섹터가 몇 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제 중국발 수혜로 엮였었던 종목군들이 아직까지 바닥권에서 움직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20선 돌파할 때 장대 항복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이미 그림이 완성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힌트 열어볼게요. 신사임당 전문가님의 히든스탁 더블 힌트 3. 아니 외국인들은 진짜 빠른 것 같아요. 근데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 단발적인 게 아니라 연이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조금씩 사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어지간한 상승 테마에서는 네. 단기적으로 들어왔었던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다 이동을 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는 휴장이지만 미증시에서는 이 기술주들의 실적이 계속 나와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주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그 OTT 관련된 섹터들이 실적 턴어라운드 관련된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한 번씩 시세 탄력이 나와주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5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변곡점이 있습니다. 이 4월달에 상승했던 섹터들은 잠깐 쉬어가고 바닥권에 있었던 실적주라든지 그다음에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대부분의 시세 분출이 나오는 종목들은 이미 시세가 다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정배열 차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배열 차트가 되었고 단기 바닥권에서 100% 이상 상승했었던 종목들, 전고점까지 돌파 시도했었던 종목들은 이번에 한 템포 쉬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에 외국인들이 단발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면 그리고 이 종목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와 줬다는 것은 이 섹터 전반적으로 테마를 형성해서 올릴 준비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물론 이제 완벽한 외국인이라기보다는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중국 양해에 맞춰서 중국 관련주 한번 띄우겠구나. 그렇다면은 이번에 화장품주가 상승했을 때 안 갔었던 그리고 중국발 한한령 해제 관련된 이슈로서 OTT 관련주도 움직였었는데 아직 안 오른 종목 중에서 고르셔야만이 이번에 파동 나올 때 또 장대 양봉을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꾸준히 해주면서 5월 달을 기대하게 만드는 이미 자리가 끝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뭐랄까요? 메시지가 응원의 메시지, 축하의 메시지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저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하면서 하트도 뿅뿅뿅 이렇게 해주셨고 제 눈엔 항상 사인당님 편을 더 많이 듣는 것 같았는데 어제 임당님이 삐지셔서 깜짝 놀랐다고. 맞아요. 두 분 다 연휴 건강하게 잘 보내세요 라면서 하트도 뿅뿅뿅 보내주셨습니다. 9238님은 진사임당 이렇게 딱 4글자 딱 보내주셨고요. 임당님 1등 축하드리고 저도 좋은 소식 축하드린다고 또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신사임당님 1등 축하드려요. 1등 축하드립니다. 너무 좋아서 혼자 TV 보면서 박수를 짝짝 쳤습니다. 정말로 멋진 임당님 화이팅이라고 또 외쳐주셨습니다.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만세 만세 만만세 외쳐주셨고요. 화이팅 1등 축하드려요. 누구도 넘보지 못한 진짜 실력 짱짱맨이라고 외쳐주셨습니다. 항상 잘 보고 있다고 축하드립니다 라는 또 메시지 보내주셨고 늘 겸손하고 배려심 짱이신 심사임당님의 뚝심과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항상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하트 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임당님 너무 멋지시대요. 감격이네요. 축하드려요 라면서 하트도 뿅 보내주셨고요. 센스 있으신 저네요. 예쁜 앵커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임당님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1등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너무나 고생하셨대요. 오늘 밤은 모든 거 잊으시고 편히 쉬세요 라면서 눈웃음도 뿅뿅 보내주셨고요. 더욱 멋지고 아름다우시대요. 화이팅 축하합니다. 만세 임당님 축하합니다. 승부는 마지막까지 해봐야 하는 거죠. 뒷심이 짱짱 이렇게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대박 1등 축하 정말 대단하시네요. 5월도 화이팅 사랑합니다 라면서 하트도 뿅뿅뿅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두 번째 볼까요? 사회전 저 센스 있는 진행이라고 얘기했고요. 드디어 해냈다고 축하드립니다. 아유, 너무 많아가지고 다 읽지를 못하겠어요. 정말 오늘 축하의 메시지 정말 많이 왔습니다. 아니 문자는 그 종목은 안 와가지고 잠시 후에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 라스트 힌트 보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이잖아요. 1위의 무료 방송은 뭔가 다르겠죠? 일단 뭐 무료 방송을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좀 준비를 한 게 있는데 뭐요? 저희 김태현 앵커님에게 그 좀 고생하셨다고 좀 꽃을 좀 드려서 감사합니다. 준비를 했어요. 저번에 그 생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또 그때 좀 분위기상 못한 것도 죄송하고 어떡해, 너무 또 히든스탁도 감사해요. 오랫동안 터주 대감으로서 네, 재치 있게 또 잘해주신 거에 대해서 좀 감사합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감동 주시기에요? 어제 장난인데 또 마음이 걸렸거든요. 저도 어제. 마음에 걸렸어요. 우리 이따가 차 한잔 해요. 네, 그래서 네, 아무튼 좀 감사합니다. 감사드린다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이제 온라인 공개 방송에 오시게 된다면 사실 이제 뭐 승부도 끝났기 때문에 좀 편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매매했었던 종목들 뭐 지금도 문자도 보내주시고 온라인 공개 방송에 오셔서도 자주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1등 기념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좀 브리핑을 전면적으로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시에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작하자마자 바로 종목들 이제 원테이크로 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종목까지 선물로 가져가신다면은 4월 마무리 이거보다 더 뿌듯할 수 있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면서 4월 마무리 좀 깔끔하게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편입했었던 종목들 한번 이제 좀 제대로 브리핑도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5월 달에 좋아 보이는 종목 같이 또 매매하셔서 5월 달 또 기쁘게 수익으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 아래로 조금만 내려주시면 빨간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방송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저희 이 방송 끝나고 9시에 바로 시작하니까요. 늦지 마시고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더블 매치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심사인나 전문가님과 함께 했고요. 심사인나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고 온라인 무료 방송 1위입니다. 이번 시즌 1위 마이너스 200%에서 300%까지 올라가신 우리 저력을 보여주신 우리 심사인나 전문가님의 온라인 무료 방송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또 MTN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자, 저희 히든스탁 더블 매치 시즌 1 여기서 문을 닫습니다. 아쉬우시다고요? 아쉽지 않으십니다. 저희 5월 4일부터요. 새로운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9시로 시간이 옮겨져서요. 새로운 전문가 군단들과 함께 새롭게 시작되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히든스탁 더블 매치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